왼쪽에 보이는 이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단타 쳐봐야 그냥 사서 들고 있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마도 기르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베거 몇 배 오르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증시가 애매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길이 막히는지 아직까지는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환율 쪽에 갑자기 이상한 상승이 나타나며 산타 할아버지가 잘못 갔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환율 잡히는 게 맞나? 저 산타랠리가 환율에 갔나요?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회의를 했고 서학개미 투자자도 주식을 덜 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환율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모든 거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최근 3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쪽에 부딪히면은 분명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오를 확률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를 봤을 때는 하락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린 또다시 웃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밤 트럼프는 연설을 한다. 자, 트럼프가 오늘 밤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오랜만에 나 잘했다 쇼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1시간 내내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엄청난 체력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쇼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한 소식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오늘 밤 트럼프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잘 상장했습니다. 청년 치매로 까먹고 청약하지 못한 나라 스페이스 최근 우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너무 잘 상장한 모습이네요. 더블을 그냥 달성하고 지금 보니까 주가가 3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초소형 위성 설계 관련주입니다. 최근 우주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았고 오늘 증시도 애매하다 보니까 돈이 쏠리는 모습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남은 공모주 이제 마지막 공모주입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세미5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I 맞춤형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벌써부터 냄새가 솔솔 나죠. 그리고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으로 아직까지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 조금은 무섭긴 하지만 그럼에도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청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기관 데이터 어땠나? 2100건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430대의 경쟁률 그리고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상단 이상이 대부분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24,000에 확정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의무 확약 시가총액이 8천억이나 되는데 의무 확약 43.9%로 이것도 당연히 이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 물량은 67만 주,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 배정수량이 한 1.1, 1.2 이 정도 나와서 기리분들이 막 2주씩 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포드 전기차 철수 소식.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포드가 전기차를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약 28조 원을 손해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만큼 전기차 캐즘이 길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기차 팔아도 안 남는다는 소리가 될 것 같고 또한 최근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전기차의 매력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가 또 올라야 그제서야 전기차가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 다만 포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 REV라는 곳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내연기관 엔진을 쓰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자동차로 움직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기는 어디 가냐? 배터리로 가고 배터리로 주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르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엔진을 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시키지만 이 친구는 그냥 애초에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장점이 뭐냐? 충전 인프라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엄청나게 긴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자, 포드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라인,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EREV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쪽 관련 이야기도 갈수록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계속 올라요. 역시 돌파 차트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애매한데도 테슬라는 연일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주호증권의 목표가를 53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소, 아마존, 메타, 그 다음으로 7등에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탈모, 건보 적용될까? 자, 어제부터 탈모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같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탈모를 과거에는 미용으로 보긴 했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검토해보자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탈모 관련주가 이틀 연속 상승. 다만 이 와중에 여기저기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쓸 때도 많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엔터주 지금 담아라. 자, 엔터주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일단 최근 엔터가 하락한 이유는 한한령 기대감으로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그 한한령 아직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 플러스 차익 실현으로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에는 또 기대감이 나타날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고 마침 정부에서도 K-팝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연초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적 예상이 중요합니다. 엔터 4사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SM, YG, JYP 모두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는 400% 성장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이스 K-팝 포커스 요 ETF가 거래 대금도 좀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엔터주를 보고 싶은데 하나하나 사기 너무 귀찮아. 만약 그렇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좋거나 나쁘거나.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대체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 이 두 개가 호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 먼 미래다 이러한 낙관을 꺼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내년 초에 다시 또 신고가 쓸 거다 이런 뷰가 있는 반면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내년 4만 달러까지 지금보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도 양자컴이 있습니다. 양자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를 뿐 결국 이럴 때는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코인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예상보다 수주 금액이 좋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체코 원전의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 제작을 각각 4조 9,300억 플러스 7,100억에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금액은 예상보다 금액이 높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할 물량들에서도 수주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버블 걱정 그리고 선반영 느낌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00배 오르는 기업을 찾아서 오늘 가장 재밌게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리분들이랑 꼭꼭꼭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멀티베거 이건 10% 20% 이건 너무 작소 2배 3배 아니 10배 이런 기업을 가져오시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는 기대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걸로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단기 투자 매일매일 수익이 지키는 거 보면서 행복하긴 하지만 결국 시간 지나서 딱 차트를 되돌아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단타 쳐봐야 그냥 사서 들고 있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마도 기대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배거 몇 배 오르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시장에서 100배 오를 주식을 찾을 때는 성장하는 기업 말고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도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도 당연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100배 오르는 걸 먹고 싶다면은 아예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을 찾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뭐 하나만 한 소리 아니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는 코로나 때 저점부터 지금까지 100배가 오른 HD 현대일렉과 LS일렉, 효성중공업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배나 올랐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때 이 친구들을 고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봤을 때 단기 영업이익률과 장기 영업이익률을 보라고 합니다. 1년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을 뚫고 올라갈 때 업황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실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멀티배거를 노리려면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매년 크게 성장해요. 6%, 11%, 20%, 23%.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을 봐도 이제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 24.8%, 그리고 4분기도 24.4%로, 그리고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구나. 말 그대로 고객사들이 돈을 들고 와서 제발 나한테도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걸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매출액은 뭐 당연한 거고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한번 보라고 하고, 그래서 저 길이 오늘 뭐 1시간 내내 가진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업들 영업이익률만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한번 기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누가 그 대상인데, 물론 나중에 100배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눈에 보이는 애들이 누군데, 단기 영업이익률이 장기 영업이익률을 상향 돌파하는 애가 누군데 봤더니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등 공통된 섹터가 있죠. 맞습니다. 화학이랑 배터리 이쪽에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업황이 계속 좋아져야 진짜 100배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단추는 끼웠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22년 영업이익률은 15%, 23년은 적자, 24년이 갑자기 35%로 엄청나게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45%, 올해 4분기가 51%. 야, 이거 더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기름분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오르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아까 봤던 예시 중 하나죠.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5.8%입니다. 근데 4.5%, 1.8%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올해 다시 3.3%로 올라가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6%까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친구가 이 6% 이상을 계속 찍어준다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예전에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잊고 살다가 다시 보면은 야, 얘 또 신고가야? 또 한 달 뒤에 얘 봤을 때 야, 또 신고가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 기업들, 그런 기업이 요런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배 오르는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뭐냐? 바로 동양고속입니다. 1억을 넣었다면 14억이 되는 엄청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서울 구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겠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2등은 원익홀딩스입니다. 1200%나 올라서 1억이 13억이나 되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13억이란 돈은 연 3% 배당을 받는다고 치면 연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면 뭐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마르는 그 정도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지가 1100% 올랐습니다. 12억 8천만 원이 되었고요. 이 돈으로 뭐 할 수 있느냐? 21년간 월 1회 해외여행을 가도 사실 그 돈을 다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일고속이 4등입니다. 11억 8천만 원이 되었고요. 테슬라 모델 X 8대를 살 수 있고,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11억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호텔 신라 스위트룸에서 853바,
거의 2년 반을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입니다. 700%가 올라서 7.9억이 되었고 1일 1치킨을 한다면은 108년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 기리분들 계좌에 있는 기업이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 길이 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장할 기업이 지금 뭔지 모르겠으나 기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 거도 1개 아니면 2개 그 정도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욕심이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동양고속 일봉입니다. 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익홀딩스 주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 로보택시의 선두 주자인 웨이모,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요? 알파벳이 소유한 웨이모는 148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략 내년 초 20에서 30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또 알파벳의 추가 출자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죠. 저 테슬라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선두 자리를 지키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깔리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금 웨이모는 2,00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대략 지금까지 1.6억 킬로 이상을 주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약 4,000바퀴나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많은 데이터를 쌓았구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